안녕하십니까. 미르치과병원 삼진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진원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잇몸에 생긴 뾰루지가 단순한 염증이 아닐 수도 있으며 신경치료나 치근단 절제술 등의 치료 방법을 통해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치근단 절제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타치과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 후에 잇몸에 뾰루지가 생겼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기존에 보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신경관 내에 포스트가 있어서 재신경치료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쪽으로는 잇몸 절개를 하고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년간 엑스레이로 추적 관찰 중인데 임상 증상도 사라지고 방사선 사진상 검게 보였던 치조골 파괴 부위도 점차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도 신경치료와 보철치료 후 5년 정도 되었는데 뾰루지가 생겼고 통증을 동반한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 말씀으로는 커질 때는 반으로 트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다고 하셨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치조골 절제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엑스레이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데 현재까지 임상 증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도 아래 앞니 부위에 6개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보철 상태였는데 뾰루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작아진 경우는 통증도 동반하는 상태였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고 추적 관찰 중인데 방사선 불투과상을 보이는 부위도 사라지고 임상 증상도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윗니 앞니 부위를 타치과에서 치료하고 오셨는데 이분도 6개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보철 상태였습니다.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송곳니 부위에 염증이 보이는데 이 부위는 치아가 없는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치아를 찾기 위해 추적하는 과정을 거치고 뾰루지는 송곳니 부위에 생겼지만 그 옆에 측절치가 원인 치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치아는 사실 내부에 포스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재신경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하신 지 얼마 안 된 6개나 되는 보철을 제거해야 해서 환자의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절약시켜 드리기 위해 치근단 절제술을 첫 번째 치료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뾰루지가 생긴 송곳니 부위가 아닌 원인 치아의 측절치 부위를 중심으로 치은을 절개하고 내부의 염증 조직과 뿌리 3mm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남은 뿌리 안쪽에 인공신경은 3mm 정도 제거하고 뿌리의 빈 공간에 MTA를 충전했습니다. 보통 염증 조직과 뿌리를 제거하고 남은 빈 치조골 공간은 공간이 크지 않으면 그냥 두더라도 시술이 성공하면 자연적으로 치조골이 차오르지만 공간이 너무 큰 경우는 인공뼈나 다른 골 대체 물질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초진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했을 때 수술 후 사진은 초기보다 오히려 치근 부위를 절단했기 때문에 치근 길이도 짧아지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방사선 투과상 부위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조골이 치유되고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4년 정도 전에 치료한 치아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뿌리 부위가 붓고 아프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해당 치아는 아래턱을 지나고 있는 이신경관과 가까운 부위이고 뾰루지는 없는데 뿌리 부위가 부종만 있어서 수술 전 CT로 정확한 치조골 파괴나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신경관과는 거리가 있어서 수술에는 지장이 없었고 협측 치조골이 너무 얇아서 역시나 보철 경계 부위를 피해서 염증 부위에 잇몸을 절개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비록 삭제된 뿌리 길이만큼 뿌리 전체 길이가 짧아졌지만 주위 치조골이 잘 차오르고 임상 증상도 없어져서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술 시 자세히 보시면 치아 뿌리 부위가 금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사용하시다가 증상이 나타난 것은 뿌리가 금이 간 것이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치근이 수직 파절되었다면 치근단 절제술 적응은 아니고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파절이 치근단 부위에 사선으로 진행되어 있어 뿌리 측 3mm 삭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대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치아의 신경치료 후 염증이 재발된 경우나 재신경치료까지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발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도 덜 고생하고 치과의 입장에서도 방법이 더 쉽고 수익의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치아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임플란트나 보철도 일정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발치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고 내 치아를 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우에 치근단 절제술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발치 후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광주 미르치과병원에서는 신경치료 후 통증이나 잇몸에 물혹이 생긴 경우 임상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 등을 동반하여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